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잘 어울릴 수영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멜번에서 MIS 스위밍 스쿨하고 MIS 스위밍 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대한수영연맹 국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유셉이라고 합니다.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좀 에너지가 좀 넘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스포츠를 저한테 좀 이렇게 접하게 해줄 수 있는 접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제 성격상 이제 약간 사람이 몸이 맞닿는 그런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스포츠 중에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영 종목이 약간 저한테 맞았던 것 같고,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네. 그것이 꼭 격투기가 네, 아니더라도 그렇죠. 태권도라든지 축구도 아니면 그렇고. 축구라든지. 근데 저는 성격상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몸이 맞닿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수영을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엄마가 그 에너제틱한 아들의 힘을 좀 빼려고 네, 시작을 그렇죠. 하신 결국 것 그렇게 같은데 그런 거였죠. 네, 네, 네. 그동안에 이렇게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력은 일단은 뭐 한국 대학에서 체육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대학 시절 때 일본으로 그 운동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는 성남시 수영 꿈나무 선수 육성 코치 담당으로 있다가, 그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성남시 대표 선수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13년도에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뒤에 이제 여기 호주에 왔을 때 그 경력을 기반으로 MIS 스임 스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임 클럽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영을 거의 필수 과목처럼 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그게 그 스쿨 빅토리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빅토리아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은 수영 수업과 그다음에 생존 수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요. 네, 아무래도 뭐 사면이 다 네, 바다로 네, 뭐 그런 것도 둘러싸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나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에 모든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뭐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면 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혹시 당황하지 말라고 벌써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거나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산불도 나지만 정말 홍수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까 이제 경력을 듣고 또 지금 여기 호주 환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르친다는 거는 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인가요? 꼭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작곡가가 꼭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꼭 네. 선수 출신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네. 해서 어떤 스포츠든 간에 그냥 수영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약간의 다 좀 틀릴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했던 선수가 좋은 코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설사 좋은 코치가 좋은 선수였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다만 존중해 주는 거는 좋은 선수였던 분들이 대부분 조금 그래도 좀 이지하게 좋은 코치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좋은 선수가 아니었다 한들 노력하면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그렇죠. 또 그 어떤 스타디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네.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해요. 네. 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영이 거의 만능 통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에 좋을까요? 수영에 대해서 조금 장점을 얘기하면, 이게 수영은 대표적으로 전신 운동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중 안에서 하는 운동 자체의 수중에 뭐 부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그런 게 기반이 있다 보니 지상에서 하는 운동에보다 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력이라는 거는 내 체중의 80%를 감소시켜 주다 보니까 네.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관절염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상해 예방의 토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땅에서 걷는 것보다 물에서 걸으면 아무래도 그 저항감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효과가 네. 더 그러니까 극대화되겠네요. 80%의 체중의 80%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만큼 무리를 안 가게 하는 어떤 스포츠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이들은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우지만 사실 한국에서 이 청소년기를 다 보낸 그런 지금 교민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사실 못 느꼈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수영을 늦게 시작해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적 자체가 조금 목적을 내가 시합을 나가는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수영을 배워서 그걸 토대로 내가 운동을 삼아 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뭐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망설여지는 게 이제 나는 뭐 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뭐 어렸을 때 계곡물에서 놀다가 빠졌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제가 이제 수영을 여지껏 가르친 경험으로 아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뭐 계곡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이제 죽다 살아나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근데 제가 가르칠 때 솔직히 가끔씩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영장 너무 만약에 머리를 물에 담그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포심이 오면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최소한 저희는 수영을 배울 때 뭐 어디 바닷가나 개울가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안전한 곳에서 수영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또 수영을 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저희가 그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일단은 많이 기뻤고 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렇죠. 어떤 놀라움이었냐면 한국 사람이 수영을 재패를 한다고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봐왔던 거는 늘 서양인이었죠. 수영의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서양인들이 좀 레벨이 다른 수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솔직히 올림픽 메달 수를 딱 보면 일단은 1등은 항상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2등은 뭐 호주, 그다음에 3등은 캐나다, 그다음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인데 중국도 들어가고요. 중국도 최근 들어서 중국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냥 개인적으로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진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확실하게 아시아와 서양 애들, 제가 지금 현재 호주에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대회를 나가보면 역시 서양 애들의 신체 조건이 정말 더 선택의 폭이 넓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호주나 미국이나 아마 대부분이 약간 수영을 클럽 베이스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클럽 베이스를 한다는 얘기는 뭐든지 다 에이지 그룹으로 나눠줘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그 나이에 맞춰서 플랜이 있고 다 모든 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코치 따로 있고 중학교 코치 따로 있고 고등학교 코치 따로 있고 일반부 코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또 경기 실적을 내야 좋은 경기 실적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때만 보는 게 있어서 롱텀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뭐 개선될 여지가 그럼요. 많이 개선되려고 예. 지금 대한수영연맹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 나라마다 그래도 저같이 국제위원 같은 분들을 한 명씩 이렇게 놔두고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아까 코칭 하시는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게 뭐 레벨에 따라서 물론 티칭이 다를 것이고 그럴 텐데 보통 어떻게 나뉘어지고 어떤 가르침을 받나요? 일단은 크게 큰 단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수영 영법을 배우는 하나의 그냥 스임 스쿨과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영법은 다 할 줄 아는데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약간 클럽 베이스의 어떤 트레이닝. 예,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아까 전에 이제 편집장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수영 가르치는 걸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네 가지 영법을 다 할 줄 알고 네. 대회를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예, 아. 그런 학생들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네,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천천히 오래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일단은 네. 이 속도를 내는 경기는 맞아요. 이 수영이. 근데 속도를 내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얼마만큼 아이들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파워도 생기게 하려면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걸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가르쳤을 때는 저는 오늘 타켓이 아이들의 어떤 심폐지구력을 올리기 위해서 에어빅 베이스의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수영을 이렇게 뭐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첨벙첨벙 수영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어느 날 호흡이 터지면 수영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물론 그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이제 그 차세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안정된 직업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혹시 수영 선수를 꿈꾸는 또는 내 자녀를 한번 수영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 꿈꾸는 학생이나 또는 그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냥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서양 애들과 동양 애들의 어떤 신체 조건이 커가면서 같아질 수는 있지만 나이 어릴 때는 차이가 확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만약에 누군가하고 비교를 한다.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수영을 시작했다 한들 나중에는 아마 포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만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성장하는 그 과정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는. 네. 네. 어쩌면 지금 해주신 말씀이 단지 수영뿐 아니라 네.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호주에 와서 또 한국인으로서 호주 사람들이 모두 다 전혀 거부감이 없는 수영 업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수영 인재들을 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